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2월 7일이니까 이번 구정 휴가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구정 휴가들은 뭐 다 잘 지내셨겠죠.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두 권 소개했는데, 놀랍게도 교보문고에 그 베스트셀러 칸에 두 권이 다 올라 있어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뭐 국제정치는 뭐 여전히 구정 휴가 중에서도 뭐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미국에서 미국 시간으로 이제 2월 5일 밤이죠.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어드레스가 있었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북한에 관한 언급이 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 핵 문제 그리고 국제 정책 이런 것들을 그 최근에 나온 그 인터뷰 기사라든가 또는 이 대통령 연설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진실과 거짓말이라고 한번 좀 약간 도발적으로 붙여봤는데, 원래 그 정치가들이 특히 이제 국제 정치에서 항상 그 진실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든가 또 뭐 어느 나라 대사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그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교관들이 예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스가 아니라는 거죠. 외교관이 아니다 그래도 또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좀 이게 격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혹시 그 사람이 틀리게 하는 말인지 가짜인지 뭐 거짓말이라고까지 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그런 그 희한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다른 대통령보다 조금 좀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데 이거 정말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 책 중에서 제일 먼저 산 책인데, 대학교 2학년 때 이 책을 사가지고 뭐 그 당시에 이거 읽을 실력이 없었는데 그래도 뭐 단어 찾아가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제가 여기 읽다가 그 충격을 받은 그런 그 센텐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 170페이지인데 6장 The Art of Diplomacy, 그 외교술이라는 그 장인데 거기에 그 아주 유명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은 정말로 그 유명한 언급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큰 글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의 16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서 헨리 워튼이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워튼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도 이제 대사를 했고 그리고 정치가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저술도 많이 남긴 그 1500년대에서부터 1600년대 초반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영어로 먼저 읽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An ambassador is an honest gentleman sent to lie abroad for the good of his country. 대사란 자기 나라를 위해 거짓말을 하라고 외국에 파견된 정직한 신사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가서 거짓말하라고 외국에 파견된 신사, 그리고 honest, 솔직한 사람. 놀라운 얘기죠. 이 얘기는 바로 국제 정치가 이제 이 무렵에 국가 체제가 이제 막 확립되고 그런 무렵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어떤 뭐 이 법이라든가 또 상부의 권위 있는 구조가 없죠. 그래서 그 전부 다 이제 주권을 가진 나라들이 서로 힘에 의해서 국가의 이익에 의해서 이제 이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런 데서 바로 이런 언급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바로 이 언급을 아마도 거의 최초일 것 같아요. 이거를 학술적으로 분석해 놓은 사람이 제가 아주 그것도 좋아하는 학자인데 존 미어샤이머라는 교수입니다. 존 미어샤이머가 맞습니다. 이 미어샤이머 교수가 이거 2001년에 나온 책, 2011년에 나온 책입니다. Why Leaders Lie? 왜 리더들은 거짓말을 하는가? 왜 리더는 거짓말을 하는가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현실주의 학자다 보니까 국제 정치의 모든 그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진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은 좀 도발적인 그 언급을 몇 개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는 도덕의 영역이 아니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도 나오고 손자병법도 나오는 겁니다. 손자병법 마키아벨리 보면은 사자의 발톱, 여우의 관계, 뭐 기만전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책을 보면은, 이 책은 지도자들의 거짓말이 비난받아 마땅한 빗나간 행동인지 아니면 유용한 국정 운영의 수단인지, 지도자들이 자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서 좋을 때는 언제인지 등 거짓말에 관한 폭발성 강한 질문들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독창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거짓말로 하는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트럼프가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거짓말이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분석을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엉망이 돼버립니다. 아, 이거는 거짓말 같다. 이것은 이 사람이 진실로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미어샤이머 교수는 국익을 앞세우는 지도자의 유능함이 때로는 정직성의 동목과 상충되거나 갈등을 빚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그렇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덕이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익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숱한 형태의 속임수와 악수하고 때로는 국민들도 그것을 용인한다는 불편한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폴리스 오브 블러프라는 게 있습니다. 블러프라는 건 이제 공갈 정책. 힘이 약하면서도 센 척할 때가 있고 세면서도 약한 척할 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 놨는데, 아마도 이 주제가 좀 그래요. 거짓말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건 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그만 책인데 아마도 그 국제 정치에 나타나는 이 거짓말에 대한 그 유형도 이 사람이 뭐 7개로 나눠 놓고 아주 재미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그 거짓말하고 진실을 구분하는 법을 뭐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그 현란한 그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국제정치 진전이 있었는데, 첫째 그 방위비 분담금이 그 협상이 잠정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주한미군이 가느냐 마느냐 하고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은 급한 대로 봉합이 된 거다. 즉 미국은 원래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데 미국은 그것을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하자.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 일단은 금년권은, 그러니까 이제 2019년 거는 지금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 거로 그 잠정 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주한미군 뭐 이런 등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언급을 직접 한 것이 이제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CBS 방송이 2월 3일 Face the Nation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한 뭐 거의 1시간 대담을 한 그런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라든가 뭐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미국 시간으로 2월 5일 밤 9시에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어드레스라고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하 양원 그 합동 회의에서 연설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문제가 이렇게 시끄럽게 골마지고 계속 진행되는 것은 뭐 결코 한미 동맹에 좋은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뭐 한미 양국이 일단은 이 수준에서 봉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돈은 우리 정부가 요구한 대로 10억 달러 미만 약 1조 원 정도에서 이제 이 타결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이제 매년 하는 거로, 그래서 앞으로 미국 측이 우리한테 그 뭐 요구를 할 수 있는 뭐 양쪽이 조금씩 양보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지금 대북 특사가 스티브 비건이라는 분인데 1월 31일이죠. 1월 30일이니까 우리가 전번 그 강의하고서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북한 핵 문제는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라는 말을 또 역시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이고 완벽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것이 이제 미국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연설을 듣던 사람이 그랬더니 그런 거래를 제한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고 그것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다. 주한미군 철군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일단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100% 맞느냐 틀리냐는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주한미군 철군과 북한 핵과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건 씨가 이제 얘기한 거가 with the completion of denuclearization, 그러니까 비핵화가 끝날 때 그때 우리는 북한에게 투자를 최대화시키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식량 안보를 증진시키고 북한이 다른 아시아 이웃 나라들과 부유한 미래를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핵화가 먼저 조건이에요. 비핵화가 조건으로 그 조건이 완성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도와준다 하는 그것을 또다시 이제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및 평화와 함께 번영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북 관계의 비전이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과연 말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가 완료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강성대국이 아닌 것이죠. 북한의 투자를 최대화시키고 북한의 미국 달러가 뭐 엄청나게 들어가면은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닌 것이죠. 인프라를 개선하고 식량 안보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북한이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잘 사는 미래를 할 수 있도록 이거를 노골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북한의 체제는 그때 변할 것이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아무튼 그 스티브 비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아예 그 논의의 대상이 된 적도 없다. 논의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뭐 그냥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칼 프리드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한 사람인데 칼 프리드호프라는 그 시카고 카운슬 온 글로벌 어페어스 시카고 국제문제위원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있고 당연하죠. 북한이 북핵談판에서 중대한 양보를 하면 미국이 진지하게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뭐 이런 그 견해가 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비건은 북한 핵하고 주한미군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다. 그 얘기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 학자는 북한이 대폭 양보를 하면은 미국이 이걸 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 했는데, 뭐 자기 그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이거 뒤적거리다 보니까 작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그냥 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해서 그냥 흘러서 지나갔던 겁니다. 뉴욕타임즈 작년 5월 3일자예요. 2018년 5월 3일자인데 트럼프가 미국 국방부에 명령을 해가지고 주한미군을 감축할 방안을 준비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펜터곤에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라는 기사가 2018년 5월 3일자로 뉴욕타임즈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었죠. 한국 청와대는 뭐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고 그 다음 날 존 볼튼 씨가 그런 거 없었다. 그거는 잘못된 뉴스다. 라고 5월 4일 날 존 볼튼이 부정을 했고 그리고 바로 그 5월 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셔널 라이플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 전부 다 그 총 소유하고 있는데 그 NRA는 총을 소유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는 단체입니다. 거기 가서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에 NRA 가서 이제 연설을 하고 나오는데 그게 5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뉴욕타임즈에 트럼프가 미군 철수를 한번 준비해 보라고 명령했다는 그 다음 날이죠.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그 오더를 내렸느냐, 명령을 내렸느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no, no, and we haven't been asked to withdraw. 주한미군 감축하는 거 그 요구한 적이 없다. Troops are not the table. 뭐 이제 이 말한 건 그대로예요. 문법상으로 좀 틀리죠. Troops are not the table. 그러니까 주한미군 빼는 것은 그때 이제 6월 12일 날 만나기가 한 달 조금 전이니까 그것은 아예 그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 있지 않은 이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부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무렵에 트럼프가 한국에 있는 미군을 32,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2월 3일 날에는 4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8,500명입니다. 이거를 트럼프가 일부러 이렇게 그 애매하게 32,000명, 4만 명이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뭐 이런 건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월 3일 날 언급에는 4만 명의 미군이 있다. 그리고 작년에는 32,000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 철군에 관한 기사는 뭐 쉬지 않고 나 있고 그리고 뭐 수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뭐 아는 유명한 학자도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주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 요미우리 신문이 작년 5월 5일자인데 바로 5월 3일 날 뉴욕타임즈에 주한미군 빼라고 펜터곤에 명령했다라는 그 기사, 5월 4일 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반박 기사,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 5월 5일자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바로 그 전달, 2018년 4월 달에 4월 17일, 18일 날 아베하고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그 아베 수상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그것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베는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군에 반대한다고 대답했다라고 요미우리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어디까지 맞는지는 뭐 아베밖에 모르겠죠. 그리고 5월 3일자로 미국 뉴욕타임즈에 나온 거는 기자가 소설을 쓴 건지 정말인지 그것도 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런 그 주한미군 철군에 대해서는 참 복잡한 그런 뉴스들이 많고 완전히 혼란입니다. 혼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와 가짜를 한번 구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관련 뉴스들도 또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 여러분들 이름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90세 가까이 89세인가 그렇죠, 금년에. 이 사람이 China's President Xi Jinping을 The most dangerous opponent of free societies, 자유사회를 위해서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뭐 트럼프의 완전히 숙적이죠. 트럼프의 숙적인데 그 미국의 민주당의 돈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민주당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조지 소로스가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자유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 보면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이제 전선이 통일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진영과 민주당 조지 소로스 진영까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뭐 이 조지 소로스는 그 독일 그 전제 정치의 학정에서 서바이브한 사람입니다. 1940년대 그 헝가리 사람인데 원래 태어날 때는 공산주의에서도 살아봤고, 그래갖고 이제 영국으로 도망갔다가 미국으로 와가지고 상당히 그 뭐 세계적인 재벌이 됐죠. 그리고 또 뭐 70억 달러를 가난한 사람들 쓰라고 돈도 내주고, 그래서 그런 뭐 자선사업가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트럼프에 반대하고, 그리고 약간 사회주의적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시진핑에 대해서는 자유사회의 적이다라고 아주 세게 얘기를 해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비슷한 무렵에 그 미국의 그 아인호프라는 상원 군사위원장이 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아인호프 상원의원이 중국이 하는 짓을 보니까 지금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China act like it's preparing for World War III.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마치 3차 대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 조금 좀 그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t's like China is preparing for World War III. 중국은 마치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The senator said. Military newspaper Navy Times reported. 군인 신문인 해군 타임스가 보고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말이 You are talking to our allies over there. 중국 부근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And you wonder whose side they are going to be on. 그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 편인지 미국 편인지 누구 편에 들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이런 기사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뭐 상당히 그 심각한 그런 이제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누구 편이냐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기사가 그 뉴스위크 2019년 1월 30일자로 나왔더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인데 미국 법무부가 이제 수사를 하는 것 중에 경제 간첩 사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코노믹 에스피오나지 케이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제를 다른 나라가 이제 경제 데이터를 훔치는 거죠. 예, 경제 사범이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수사한 경제 간첩 사건의 90%에 중국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이제 발표됐습니다. 미국 50주 전체에서 중국의 경제 스파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예,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뭐 제3차 대전이 난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요거를 이제 제가 그 약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원래 그 제가 2월 3일 날 그 Face the Nation이라는 그 CBS 인터뷰를 쭉 봤습니다. 거기서 트럼프가 도대체 그 한국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중국 문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쭉 이제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틀 후에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어드레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다렸다가 거기서 그 내용을 한반도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어드레스에서는 북한 관련 내용이 뭐 한 30초나 되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 더 네이션 거기서 했던 얘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죠. 왜 리더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트럼프의 말 중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요즘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좀 피곤한 일이 됐습니다. 트럼프를 이제 조금 트럼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거는 완전히 저 사람 좀 이상하다라고 그럴 정도로 그 분위기가, 뭐 미국에서는 그 미국 주류 언론은 뭐 그런 지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뭐 트럼프 좋다는 모자 쓰고 다니면은 뭐 잘못하면 길에 가다가 매 맞을 정도로 그 분위기가 험악한데, 제가 그런 그 상황을 제가 그 뭐 잘 아는 그 칼럼니스트 홍지수라는 분이 2월 6일자로 칼럼을 썼는데 아주 그 재미있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월 6일자 그 펜 앤드 마이크에 이제 기고한 글이에요. 한국의 이른바 우익 지식인들까지도 코테이션입니다. 천박하고 상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고 충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언제 동맹을 배반하는 망동을 할지 모르는 사기꾼이자 장사치에 불과한 또라이 코마 닫고 라며 트럼프를 경멸한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그 트럼프를 경멸하는 것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번에 그 북한하고 또 이제 2차 정상회담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거 또라이가 또 무슨 짓을 저질까 하는 이런 그 이제 우울한 그런 분석이 많죠. 계속 읽겠습니다. 심지어 시장을 신처럼 섬기고 이제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자들이죠. 기업가 괄호해놓고 장사꾼이라고 썼습니다. 기업가를 영웅시하는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들까지도 트럼프를 경멸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 이분이 글을 아주 세게 쓰는 분인데, 그러는 당신들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맨하탄 부동산 업계에서 성공해봤나? 트럼프는 참 황당무계한 격전장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사업가로. 똘똘 뭉친 주류 언론, 학계, 문화계, 연예계, 재계, 좌우 기득권층에 맞서서 경쟁자가 쓴 선거 비용에 비하면 껌값에 불과한 자금을 쓰고도 대통령에 당선돼 봤는가.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
심지어는 트럼프한테 제일 우호적인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폭스뉴스마저도 절반 이상이 50% 이상 힐러리를 지지했습니다. 폭스뉴스가 48대 52로 힐러리가 52, 트럼프가 48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30몇 정도가 이제 트럼프 지지고 나머지 60몇이 이제 힐러리를 지지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CNN 같은 데는 90몇 대 몇입니다. 이 정도로 일방적으로 그 언론들이 트럼프를 반대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쓴 선거 비용은 힐러리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억세게 운이 좋아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거라고, 재수가 좋아서, 제가 그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그때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재수가 좋아서 예측이 맞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겠죠. 트럼프 취임 후에 쇠락한 제조업이 미국으로 귀환하고, 그렇죠. 지금 미국에 제조업이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이거는 팩트입니다. 지금 동양 사람, 흑인,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의 취직률이 그렇게 높아요. 실업률이 낮고, 그러니까 거꾸로 흑인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이 40%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히스패닉 지지율은 1년 만에 19%가 올라서 50%에 육박하고, 그러니까 소수 인종이 이렇게 트럼프를 많이 지지한 적이 없죠. 공화당을 이렇게 많이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한국과 각각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통해 미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고, 많은 얘기죠. 나토에게 방위비를 1천억 달러 더 토해내도록 만든 것도 다 운인가. 트럼프가 이제 작년에 나토를 방문했을 때 미국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트럼프 저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을 막 못살게 굴고, 그리고 적국인 러시아한테는 잘해주고, 그래서 저 사람 탄핵해야 된다고 막 그랬죠. 지금 한번 거꾸로 보십시다. 1천억 달러 국방비가 늘었어요, 나토. 그럼 누가 지금 황당한 겁니까? 러시아가 황당한 거지. 러시아 국방비의 2배랍니다. 지금 트럼프가 나토로부터 빼낸 돈이. 1천억 달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영국 국방비 더하기 프랑스 국방비나 같습니다. 내년 말까지 1,000억 달러를 나토가 더 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서 동맹을 다그쳐가지고 그 돈을 얻어낸 결과 진짜적인 러시아가 참 고통당하게 생겼다는 그런 얘기죠.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쥐들이 뒷걸음친 소 뒤에 줄을 서서 밟히기를 기다리지 않는 한 어쩌다 운이 좋아 이런 성과를 줄줄이 낼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이제 홍지수 작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비판하죠. 트빠라는 말이 뭐입니다. 트빠. 트럼프를 빠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자기는 난 트빠가 아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자는 말이다. 트럼프를 인신공격해서 한국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중요한 말이 나오죠.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지 자선사학가가 아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세계 안보를 공짜로 지켜주는 호구짓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트럼프를 손가락질하는데 그거는 미국의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트럼프의 돌출 발언이 아니라 미국인들 사이에 경랑처럼 요동치는 보편적인 정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한 책에도 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에 나와서 뛴 사람이 한 20명 됩니다. 맨 처음에. 20명 중에서 미국이 지난 70여 년 동안 해온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즉 글로벌리즘입니다. 글로벌리즘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 오하이오 주지사 존 케이식 단 한 명뿐이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전부 트럼프랑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별종이 아니라 작년에 대선 뛰었던 사람들, 재작년에 그 사람들의 한 명 빼놓고 나머지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맥락을 우리가 알고서 트럼프를 욕하기보다 한국이 미국에게 전략적 가치가 있는 동맹이라는 사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거, 이것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글을
홍 작가가 썼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이 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맥락으로 깔고 그리고 2월 3일 날그 Face the Nation이라는 CBS 프로그램입니다. CBS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완전히 반트럼프 방송이죠. 완전히 반트럼프 방송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몇 가지 보니까